미군이 떠나면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 말 자체로 보면 우리도 아프간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소나기로 아프가니스탄의 벌어진 수도 카불을 카불을 장악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힘도 제대로 못 써본 채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졌고 아프간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를 즐길 수 있었구나. 국제 정세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프간에 이제 정권이 바뀌든 또는 아프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든 그것은 미국 사람, 특히 뭐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그다지 그렇게 직접적이거나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죠. 아무도 못했다고 봐요. 뭐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당황했던 것 같고 서방 세계도 당황했고 그러한 비난의 화살이 미국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군의 의지와 전략의 부재라고 봐야겠죠. 탈레반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전략이 있었다면 아무리 탈레반이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점령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프간의 내부 정치를 들여다보면요, 하나의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지역들의 연합체, 그러한 각각의 특색을 지닌 지방 정부와 연합체들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한 정치적 실패에 기인한 거라고 봐야겠죠. 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군대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1950년도 똑같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49년도에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50년 6월에 북한군이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 달도 채 안 돼서 낙동강을 남겨두고는 다 정복됐습니다. 바로 점령됐죠. 군사적으로 보면은요, 아프간 같은 경우가 막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요, 면적도 넓고 전선이라는 게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떠한 전선을 형성하면서 방어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이 무너지면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붕괴되는 현상을 보였다. 먼저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다 보니까 그런 군사적 거점이라는 게 마련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탈레반은 자연스럽게 아주 마음대로 카불까지 이렇게 밀고 내려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 가치가 줄어드니까 계속해서 발을 빼고 있었어요. 미군이 철수하는 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 사실상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아프간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제한된 여건 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겠다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에 따라서 미군이 철수된 거지 갑자기 뭐 아프간이 서운하게 했다거나 잘못 대해서 미군이 철수한 것은 아니다. 이 미군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미국이 판단하는 국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은 진짜 국익에 중대한 손실이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워낙 큰 나라니까. 우리한테는 미국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을 잃는 것이 무지무지 큰 손실일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판단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큰 나라잖아요. 그 정도 손해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익의 이 판단 기준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자꾸 미국을 보면 안 된다. (20년) 전에는 미국 본토를 공격한 알카에다를 비유하고 있었잖아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러한 테러 단체의 숙주가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탈레반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대테러 전쟁이 끝나고 아프간 국가 재건으로 10여 년 이상 미국은 계속해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됐기 때문에 아프간의 중요성은 점차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동시에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극명해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철군을 결심한 거죠. 이 테러는 자국 내에서 맞는 것보다는 멀리 원거리에 가서 이게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 근거지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기에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되면서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됐잖아요. 그걸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면 이제 트럼프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서 우리가 왜 그런 데 가서 피를 흘리고 있나. 이렇게 해서 뭐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이익이 중요하지.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를 하든 현 집권 세력이 통치하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탈레반하고 직접 이제 뭐 대화를 해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나오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굳이 번복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중국은 뭐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힘의 공백을 중국이 메우려는 생각,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1대1로가 지나간 길목이기 때문에 아프간 정부와 관계가 개선되면 중국은 투자도 확대하고 하면서 아프간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걱정 반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레반이 결국에는 강력한 이슬람 수니파 교도들이거든요. 신장 위구르 지역과 연장이 되어서 만약에 이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이 빠져나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불안정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지금 탈레반도 아프간 내부를 완전 평정한 게 아니잖아요. 탈레반 내부의 권력 투쟁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유화 정책은 전쟁 수행 중에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상대방이 결사항전을 하면 점령 지역에서 안정화 작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해줄 거야,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죠. 아프간 문제는 아프간 국민들이 풀어야 된다. 스스로 깨닫고 여성 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공감대 형성 없이 외국의 압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사회 나름대로 아프간 정부를 압박하면서 내부 투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프간의 인권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평화조약에 있어서 협의문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힘의 균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됐다고 봐요. 지금까지 최근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975년도에 베트남, 그리고 하나는 1921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아닙니까? 두 가지 다 또 공통점이 뭐냐면 미군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죠? 그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철수를 약속하죠. 그리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철수하고 나서 바로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 미군이 떠나면 망하는구나. 또 이제 저 비슷한 그 모습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보면은요,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 중동 지역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거는요, 시아파의 확산이에요. 이란이 시아파의 핵심이었는데 후세인을 제거하면서 이란까지도 시아파가 주류가 되게 됐어요. 그것이 시리아까지 연결이 되고 또 남쪽으로는 예멘까지도 연결이 돼서 중동 지역에 있어서 시아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니파의 핵심하고 일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고전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란의 뒤에서 아프간은 수니파 정부거든요.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가 볼 수 있어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이 발생한 것이고, 그 불안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협력은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원래 혼란에 빠지면요, 블랙박스 이론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의 아프간 상황은 인권 문제가 중심을 돼서 국제사회가 아프간을 압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탈레반이 만약에 그렇게 여성 인권이나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건드리지 않으면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사우디와 탈레반이 협력을 해서 이란을 압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탈레반이 무기를 신장 위구르 지역에 공급을 한다면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각의 여러 가지 사안이 어떤 우선순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 잘못됐다고 봐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 말 자체로 보면 우리도 아프간처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도요. 아프간 관련해서는 테러와 전쟁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아프간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반도 같은 경우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존재, 미국이 잠재적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의 모든 외교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좋은 파트너를 미국이 포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 한국, 그다음에 대만, 나토는 다르다 그랬어. 뭡니까? 이 안보 보좌관도 철수할 계획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안심하자. 사실은 미국이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미국은 떠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야 미국 안 나간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 하면서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가 또는 우리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런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또는 국방 차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조치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가안보는 100% 적이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주 작은 비율로라도 적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동맹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좋게 보면은 억지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과거에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주기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한국군과 관련해서도 아태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이지만 결국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대상이 되겠죠. 그쪽 지역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도 기여를 해라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외교적 차원에서도 쿼드라든가 또는 공급망 관련해서 그런 협력에 미국의 편에 서라 하는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과 파트너국들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슈가 있을 경우 한국과 미국, 또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과 공동 대응을 하면 오히려 중국도 그런 압박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고 그 피해를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전개해야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세상에 세계 4강에 둘러싸인 나라가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더군다나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거의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명과도 같은 반도 국가의 운명과도 같은 세력 균형과 세력 대결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한반도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지난 70년을 돌아보면요. 대한민국처럼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나라를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 발전에 쏟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성공한 성공 방정식이고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중국이 더 이상 저임금 노동력이 아니고 중국의 많은 산업들이 한국과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쟁이라든가 를 추진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최첨단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 과거와 같이 기업이 자유방임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족한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따라서 공급망 협력 같은 것은 미국과 제대로 협력을 해나가고 특정 산업은 정부 차원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중국은 자기들이 키우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요. 사실상의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면은 이게 사실은 WTO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R&D에다가 투자를 해줌으로써 기업이 혜택을 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회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훨씬 더 강화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따라잡히고 있잖아요. 두 번째, 수평적인 한중 관계를 만드는데 방점을 둬야 된다. 지금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한국을 과거의 속국은 아니더라도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관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에 따라가지 않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중국에게 알려야 돼요. 그 다음 상황, 북한 문제는 결국 미중 관계에서 승자가 결정됐을 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봐요.